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니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레옹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옹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십니까. 제 46회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6회인가요? 예. 저 없는 동안 열심히 달리셨군요. 이제 완전체가 됐네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4명이 다 모였어요. 예, 보고 근데 싶었어요. 제가 이제 뭐 좀 미국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바빠가지고 이제 좀 여름이면은 또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일리지를 많이 쌓였겠네요. 마일리지를 많이 쌓였지만은 또 그동안 쌓은 걸 다 써버려가지고요. 저 이제 제가 요새 이제 한국 어떻게 돌아가는 그 소식을 몰라가지고 근본적인 진행은 형님께 맡기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취임사를 더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말을 좀 서툴러서 네. 좀 어색해요. 네. 진행 부탁드려요. excuse you? 네, excuse me. 네. I'm so sorry. 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플란다스계에서 KT가 광고회사 엔서치 마케팅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 탈세 의혹이 있다고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요즘 네이버에 기사가 안 뜨고 구글처럼 검색창만 이렇게 뜨던데 그게 이런 사건과는 전혀 상관은 없죠. 아직까지. 그렇죠. 예. 예. 자, 물론 저희 플란다스계에서는 KT의 탈세 의혹 이외에도 효성과 KB금융지주 이 탈세 의혹에 대해서 현재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자, 그런데 최근 플란다스계가 이 KT의 엔서치 마케팅 인수 과정에 탈세 의혹 제기가 이후에 KT 새노조의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당시 엔서치 마케팅을 매도한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불똥이 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일 저희 방송은 오랜만에 플란다스의 개가 이슈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까 팩트만 사실 좀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한국말을 잘 해도 헷갈리겠네. 뭐가 회사가 많이 등장해 네네. 이렇게. 겁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청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이제 먼저 플란다스계에서는 KT가 엔서치 마케팅의 인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KT 황창규 회장님의 거취 논란 과정에서 KT 새 노조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배임 이슈가 불거졌고 최근에 다시 엔서치 마케팅을 매도한 사모펀드 한엔컴퍼니가 롯데카드의 우선 협생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탈세와 배임, 대주주 적격 심사 등 결격 사유가 된다는 이슈로 번지면서 플란다스의 개, 그러니까 우리 플란다스의 개 활동이 오랜만에 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와 진행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그냥 탈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예.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상황에서 지금 펑 터져가지고 지금 다 깜짝 놀란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뭐 언론에서 막 저희한테 지금 전화 와가지고 뭐 좀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올해 1월에 KT하고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가
그 한행 컴퍼니로부터 그 저기 엔서치 마케팅을 인수하는 과정에 탈세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냥 탈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적법한 그 세법상의 절차들을 다 계산을 해서 아 요런 공정가치보다 높게 샀으니까 이건 탈세 의혹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시고 혹여 뭐 불법적인 게 있으면 고발해 주십시오. 요것밖에 안 했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올해 단지 3월 그거만. 예. 근데 올해 3월에 이제 그 KT 지금 황창규 회장이 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새 노조하고 그 지금 좀 갈등 관계에 있는데 노사 관계가 어쨌든 간에 새 노조 쪽에서 저희 쪽에 그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하고 노조가 왔는데 뭐 저희가 그걸 뭐 꼭꼭 숨겨야 될 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이제 알려줬고 그분들도 나름 점검을 해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3월달에.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임, 네. 그러니까 적정가를 오버해서 샀기 때문에 네. 그 배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탈세. 네. 이걸 아예 대놓고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버린 게 이 엔서치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KT에 판 한행 컴퍼니라는 그 사모펀드가 갑자기 이번에 며칠 전에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금융지주도 제끼고 한화그룹도 제끼고 우리은행도 제끼고. 우리은행도 제끼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된 거예요. 뭐 회사인데 이게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데? 사모펀드 운용회사고요. 좀 이따 또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분의 여기 대표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의 사위예요. 예. 이게 결국은 또 어때? 근데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한 40회 이상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그냥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해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대주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탈세 신고서 낸 거하고 여기 지금 새노조가 고발한 것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격 사유가 돼버렸어요. 오호.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내가 굳이 이거를 할 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니, 너무 큰데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랑 저희는 안 네이버. 건드렸어요. 조선일보랑 네이버 좀 하나만 하고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놈 패고 한 놈 패면 안 돼요. 아니 조선일보 쪽에서 저희한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한 놈 패고 한 놈 패면 안 될까요? 청장님 좀 진화 좀 해주시죠. 이 롯데그룹이 롯데카드를 이제 파는 줄 사실 저희들은 몰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롯데카드가 왜 롯데그룹에서 팔아야 되느냐 하면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산분리. 예. 금융하고 산업자본은 같이 한 그룹 내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금산분리인데 이게 이제 카드니까 금융이잖아요. 예. 그리고 롯데는 일반적으로는 뭐 저 백화점 뭐 이런 도매 이런 과자, 거 일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하고 일반 산업하고는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중간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상태에서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0월 달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롯데카드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쩔 팔아야 그 되는 거죠. 금산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좋은 매물이네요. 예, 일단 좋은 매물인데 롯데카드 입장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놓고 싶지 않은데 그 분리라는 해야 된다는 그 법 때문에 이제 내놓은 건데 그거를 이 한행 컴퍼니가 산 거예요. 엔서치 마케팅을 KT에 이제 아주 고가에 팔았다. 그래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에 KT예요? 네이버가 아니고. 그렇죠. KT가 산 거죠. KT가 샀어요.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이 정상 가격은 이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주고 산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70억 정도 남짓한 가격이면 되는데 600억에 사준 거예요. 그런데 자본금은 이것도 2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연유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라는 예.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법을 어긴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탈세 제보를 했던 거죠.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회사가 공교롭게도 롯데카드를 사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됐고 그 롯데카드를 그 롯데그룹에서 팔면서 이걸 내놓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은행이나 아까 뭐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팔게 되면 그 사람들은 카드를 금융회사들이니까 그걸 소유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대사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예. 거기서 이제 파킹 딜이라는 말 전번에 우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맡겨놓는 거. 잠시 맡겨놨다가 높은 가격으로 다시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맡아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M&A를 하거나 이런 PF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거죠. 주차비 제대로 받는 이미 거죠. 이미 그렇죠. 주차비를 제대로 받는 거죠. 이미 다시 샀다가 사갈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해당되는 돈은 보장되는 돈이니까 파킹 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 한엔 컴퍼니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런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는 거죠.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게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했던 KT하고 한행 컴퍼니하고 사이에 NSM이라는 회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둘이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비싸게 매입을 해주고 또 팔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우리가 탈세 제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공교롭게도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암초에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이 엄청난 일로 지금 번져가지고 지금 각 언론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엔 컴퍼니 쪽에서는 보도자료 내가지고 해명도 하고 있고요. 해노조에서는 뭐 나름대로 또 뭐 그 자신들의 어쨌든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겨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KT도 또 난감하니까 뭘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KT는 해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엄한 대로 막 파편이 튀는데 아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경제 쪽 뉴스에서는 지금 네. 청장님 말씀하신 그 파킹 딜 이거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제 금융 중간 지주회자법이 통과를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중간 지주 회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지주 회사가 금융 회사를 소유하려면 그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네. 한 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거를 누군가에게 파킹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 주차장 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혹을 벌써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내년부터는 옆집 주차장을 쓸 수 있는데 네. 지금 차를 둘 데가 없으니까 네. 옆집 주차장 쓸 수 있을 때까지 네. 잠깐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우리 집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옆집도 아니고 옆집 우리 집에 만들 수 있는데 그 우리 집 주차장이 아닌데다 잠시 맡겨놨다가 우리 주차장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 차를 대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왜 중간금융지주법 그러면 얘는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법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융 중간 지주회사법이 네.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이미 벌써. 예.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뭐 그럼 그냥 롯데카드를 롯데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킹 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듯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세법상으로는 예.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아주 높게 주거나 낮게 줘가지고 그 차액을 또 줘야지 그 일을 중간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검토를 해보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이런 게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 우리가 한번 또 뒤져봐야 될 사안들인데 이런 게 재계에서 이 파킹 딜의 형태로 잠시 맡겨놨다가 다시 사오는 것은 과연 이 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주로 대기업이나 그룹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로 이 기회에 한번 새로 검토를 한번 해서 바로잡도록 저희 해야죠. 그 뉴스 이 하천 공장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을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현대증권 아니에요? 아 현대증권이었나요? 그때 자베즈? 자베즈. 아 맞다. 아 네. 그때 맞아. 네. 예, 다뤘었죠. 아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롯데 완전히 까야 되겠네.
우리가 롯데를 안 까길 바라시면은 우선 롯데월드 입장권하고. 근데 지금 롯데도 황당해졌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10월달까지 팔아야 되거든요. 예. 안 팔면 저거 과징금 몰고 또 걔네들도 지금 난감해져 버린 거예요. 과징금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이런 많이 거는? 나오죠. 그 지주회사법을 위반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오늘 뉴스가 뭐가 떴냐면 예.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를 면담을 만났더라고요. 백악관에서. 롯데가 트럼프가 사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신동빈 회장을 만난 거는 미국에서 롯데 케미칼 네, 투자했죠. 그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고맙다 이런 거죠. 그냥 만나준 거야 그냥. 네, 한번 아유 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간 거기까지. 그런 거죠. 아 부럽다. 네. 롯데월드 입장권도 좋겠네요. 그러면 좀. 아 진짜 트럼프 좋겠다. 저 올 10월에 온대요. 자이로드 롯데 그래? 네, 바이킹 타러 온대요.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랑 좀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중에 편하실 때 쓰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거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제2 롯데월드 줄 안 서고 입장하고 도롱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부럽네 트럼프. 이게 지금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네. 아마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찰 수사는 한참 더 걸릴 거고요. 네. 그렇지만 금융위가 이게 자기네가 책임지기 싫으면 이게 지난번에 지금 K뱅크도 지금 가다가 좌초가 됐거든요. 대주적격성 심사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600억짜리 거래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고 했는데 뒤에 거래는 이게 1조 4천억짜리 거래거든요. 롯데카드가요? 예. 네. 1조 4천. 그러니까 600억을 거래를 하면서 정말 1조 4천억짜리 거래를 막게 되는 지금 이 소탐대시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리고 이게 사건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금융이나 이 카드 업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그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든 데가 하나 금융지주, 한화그룹, 그다음에 총장님 아까 우리은행. 예. 네. 자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한행컴퍼니가 토해내는 순간이요. 네. 나머지 셋은 막 잡아먹겠네. 뚝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져가는 쪽은 카드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로 롯데카드를 남자들은 잘 안 쓰는데 여자들이 좀 쓰죠. 아 많이 쓰죠. 여자들은 백화점 때문에라도 예, 좀 예, 쓰죠. 예. 남자들은 사실 롯데카드를 잘 안 써요. 저희가 예, 별로. 예. 보면 그럼 남자들은 뭘 써요? 남자들을? 네. 남자 현찰. 아 형. 근데 지금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롯데 손보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롯데가 금융회사를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한화가 인수하면 한화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네요. 걔네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 산업 카드가 구조가 없으니까. 구조의 그 지형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플란다스의 개가 우리나라 금융 먹이사슬을 뒤집어 놓는 아니, 금융계 지금 스나이퍼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얘기하시죠.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걸 먹으면은 우리 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 같은 데가 먹으면 당장 그냥 한화 카드로 바로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카드가 먹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네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게 규모가 엄청 크니까 이 시장 지배력이 점유율이 커지잖아요. 자기는 있는 거하고 합병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도 롯데카드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 롯데카드는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방군데로 파편이 튀어가는 이런 구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PEF라는 이 사모펀드가 결과적으로 이 카드를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 계속 운영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야말로 잠시 보관했다가 예. 다시 이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되팔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팔 때가 정해놓고 지금 사는 네. 잠시 사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익이 그냥 보장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엉뚱한 KT 때문에 지금 파편이 튀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지금 이 금융 그 지형이 바뀔 정도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플랜다스계가 확실히 조금 아 큰일 납니다. 네, 하셨습니다. 지금 아 근데 큰일은 저희도 했지만 저는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큰일은 황창규 회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KT가 이걸 사는 바람에 그렇죠. 엄하게 한행컴퍼니에 불똥 튀었죠. 얼마 전에 그 이석채 전 회장님 구속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황창규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저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KT 새노조와 이 약탈 경제 반대 행동이 이 KT 황창규 회장과 한행컴퍼니 한상훈 대표를 고발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예, 잠깐 설명하시고 아까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는데요. 그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고발장도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저희하고 똑같은데 부동산을 팔던 집을 팔던 뭘 팔던 간에 시가가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공정가 아닙니까 그것이? 네. 예,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가를 산정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청장님이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세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엔서치 마케팅의 공정가액이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박영선 의원님도 그랬고 많이 이걸 고가라고 막 주장을 했지만 그럼 얼마인데 이렇게 정확히 특정을 해야 뭐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성장님이 그게 세법에 그 평가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걸 진짜 한 달 고생해가지고 그걸 다 몇 번 작업을 해서 저희가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얼마를 산정을 했고요. 근데 그 금액으로 사고 팔면 딱 되는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비싼 600억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차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400억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서 부과해 주십시오라고 국세청에 보냈는데 그 세노조나 약탈경제 반대 행동은 이거에 대한 배임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 포탈의 의혹이 있으니 이거를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검찰을 고발한 거죠. 네. 그래도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KT가 있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NSM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이버. 지금 현재는 그게 KT로 들어간 다음 이름이 플레이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 한엠 컴퍼니가 있는 거죠. 네. 이 회사가 3자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가 금액이 한 170몇 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600억에 KT가 사줬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상속 증여세법상에 아까 평가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를 해보니까 한 6억 정도면 될 텐데 이거를 600억에 사줬으니까 한 420몇 억 이상을 이제 더 주고 사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더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줬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돈을 줬지만 이거는 들어간 비용은 인정 못해. 그래 그만큼은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세금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세금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지금 계산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탈세 제보를 했고요. 그러면 그게 세금 얼마나 돼요? 100억 되나요? 이제 세금은 이제 그 법인세법 세율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되겠죠.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 돈이 일단 세금에서 빠졌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신고가 됐는지 여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170몇 억 가치밖에 없는 거를 600억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이익이 법인의 이익으로 갔으니까 그만큼 과연 신고가 됐느냐. 이제 이걸 두 개를 같이 이제 우리가 탈세에 대한 세금 부분만 이제 우리가 했는데 세노조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너가 이익을 준 거 아니냐. KT가 예를 들면은 한행 컴퍼니에다가 고가로 사줘서 제3자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임에 해당된다. 배임이.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 우리도 회사 돈 어떤 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우리 돈 이해하죠. 갖고 네가 인심 쓰고 너 뭐 먹었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게 수사가 돼 가지고 배임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세금은 세금 별도고 그만큼 범죄 수익 환수야 추징금으로 아마 이게 차액만큼 아마 환수가 돼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회장이나 책임자들은 왜 처벌은 안 돼요 그게? 당연히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처벌하기 위한 그 형사 처벌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하고 돈으로 또 추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400억이 갔으면 뒤로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요? 콩고물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붙여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KT 세노조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왜냐하면 그 2014년에 이제 황창규 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 엔서치 마케팅은 2016년 9월쯤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일이 아니군요. 그럼요. 그리고 16년도죠. 예, 그다음에 민중당의 그 김종훈 의원이 한번 이걸 황창규 회장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600억씩 주고 샀느냐. 그랬더니 황창규 회장이 그건 저 때 일이 아니라 그 전 때 일입니다. 자기 때 했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위증 논란이 한번 확 세게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엔서치 마케팅을 인수하는데 실무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가 청탁을 해가지고 KT에 그 취업을 한 이동수 상문지 전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T 세노조의 그 입장에서는 포항 사람 포항 사람이요? 아닌가요? 아니 제가 따로 모르겠어요. 헷갈렸습니다. 하도 지금 등장인물이 막 삼국지 네.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최순실 씨가 헷갈렸어요, 지금. 갔다가 좀 청탁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킨 이동수라는 사람이 이 업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 세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근데 비싸게도 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때 그 차은택 그 광고 네, 그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인가요 그때는? 플라이그라운드. 그 회사를 하고 KT에다가 광고를 네. 담당하는 전무를 이동수라는 분을 거기다 이제 심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네요. 저 동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 포항 아니실 수도 있고 왜냐면 흔한 이름이니까 동수 형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저보다 형일 거니까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최순실 씨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세노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봐도 의심할 만하잖아요. 지금 최순실 씨랑은 지금 감옥에 그대로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KT 세노조의 고발 사건이 결국 롯데카드 인수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한엔컴퍼니의 대주주 자격 논란으로 이제 번진 상태인데 과연 그러면 한엔컴퍼니가 롯데카드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전망은 네. 이게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데가 금융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위 쪽에서 이 고발이 되고 또 조세처벌법 뭐 이런 데 논란에 휩싸이면 네. 이걸 함부로 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대주주 적격성이 저촉이 되면은 다시 또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쉽게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 자체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10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얘네들이 지금 목전에 차 있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올 10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롯데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팔았다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속내가 만약에 있다면 팔았다가 아니 너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산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데는 팔면 안 되는데 그 이런 PEF처럼 일단 운영에는 관심 없고 뭐 우리한테 조금만 올려주면 다시 더 받게 하는데 하고 뭔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데를 또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은행 그다음에 뭐 하나은행 이런 데는 금융기관이니까 사면은 자기들 회사에 붙여가지고 자기들 파일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사모펀드 같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모펀드 같은 거가 있다면 땡기는겠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좀 모아볼까요? 좀 롯데카드. 괜찮은데. 우리가 좀 몇 달만 더 갖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우리 저 다스 살 때처럼 뭐 모이면은 뭐 금방 살 수 있겠죠. 에이, 미국에 집 2채 팔면 충분해요. 1조 5천원 금방 나와요. 김 박사. 믿겠어. 아, 또 뉴욕에 건물 2개 있다며. 믿겠어요. 그러고 싶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하여튼 딱 걸려들은 게 5년간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한 사실 없어야 되고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말아야 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세노조가 고발을 해가지고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KT 세노조가 지금 바라는 거는 어쨌든 회장님 아웃
뿐이에요. 아니 근데 KT 세노조가 깜짝 놀란 거 본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일로 갈지는 전혀 모른 거고 그냥 그냥 이제 세노조 입장에서는 황창규 회장이 계속 지금 때문에 CEO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네. 지금 사실 KT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K뱅크 증자를 해야지 대출을 하는데 지금 증자가 대주 적격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증자를 못 하고 있으니까 K뱅크 거의 지금 대출을 중단하고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비슷하게 가고 있고 딜라이브인가요? 네. 그 뭐냐면 합상 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일몰이 대가 없어졌어요. 그 법이 일몰이 끝났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걸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법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안 고쳐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인수를 못해. 거기도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는 딜라이브 입장에는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러면서 KT는 지금 회사가 점점 언제 황창규 회장은 임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내년 3월이죠. 아, 나이도 많이 나왔네. 아, 그 KT 입장에서 보면 아마 하루가 여삼 줄 거예요. 그 양반이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KT 회사가 자꾸 망가지니까 지금 거의 뭐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말은 못하고 아마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 세노조는 롯데카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갑자기 밤에 일로 확 튀어버리니까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럼 황창규 회장이 그러면 이제 뭐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구속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황창규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멀쩡한 거예요. 하여튼 뭐 명예롭게 임기까지 하시겠다는 저희도 그게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회사 돈으로. 뭐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최신슬 그쪽 라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아니래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본인은 박근혜 정부 때도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이 아니라고 청문회 때 딱 밝히시잖아요. 아주 공정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낙하산은 위험하니까 그냥 아예 활주로에다가 딱 대고 그렇게 제대로 내리셨나 보네. 낙하산이 위험한가요? 난 위험하더라도 난 낙하산 탈 수 있으면 타고 싶은데. 네, 이번 그 사건에서 당시 KT에 엔서치 마케팅을 매각한 사모펀드 이 한행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 특별한 인물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 그 방상훈 사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분이 91년도에 현재 신세계 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 그 조선호텔 웨스틴 조선 현재 웨스틴 조선 거기 우리나라 최초 호텔 그 사장을 지내신 그 한모 씨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미국 국적이에요. 국적 자체가 그 한국인이 아니에요 지금. 아 저는 그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미국 어디 있어요? 독수리 여권? 미국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권은. 그리고 뭐 학벌은 보면 대단해요. 예일대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하고 MBA를 졸업했고. 나 MBA 보고 있는데.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 PE의 그 아시아 총괄 최고 투자 책임자 그 CIO라고 하죠. 그걸 역임했고 그다음에 15년도에 이제 사모펀드 운용회사 한행컴퍼니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우리 그 민 위원장이 잘 아는 그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 더 해주시죠. 이분이 이제 역시 이제 같이 거래를 하는 분들의 급도 거의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조현범 우리 MB의 사위 되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세계 2위 업체인 한라 비스테온 공조를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위들끼리. 그죠? 이거 공동으로 이제 저기 한행컴퍼니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제가 그래서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M&A 사례를 좀 쭉 갖고 왔는데요. 2013년에 대한해운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웅진홀딩스로부터 웅진식품 인수했습니다. 오. 그다음 최근에 팔았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타이어하고 한온시스템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쌍용양에 인수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거의 다 집어먹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2017년 발라버리는 거만 시멘트. SK 엔카 인수했고요.
그 기타 또 인수한 게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코아비스, H라인 해운, 뭐 엔서치 마케팅 이런 데 다 인수한 거예요. 왜 이거 야, 주로 이 시멘트 회사 이 공구리 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이거 뭐 아니 뭐 이렇게 기업 모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취미가 이제 기업 모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 롯데카드 하나만으로도 1조 4천억이잖아요. 네. 이 돈을 다 어디서 조달했겠어요? 국내 금융기관들에서 조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국내 금융기관들이 예. 한상원 씨만 믿고서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그러진 그래서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PEF에 대해서 막 방송했잖아요. 예. PEF는 거의 99% 정치적 배경이 뒤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현범 씨가 이제 또 큰일 하셨네요. 그렇죠. 뭐 네. 그 MB 쪽 라인도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네. 예.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탈세 신고서만 냈다가 지금 파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현재 KT 새 노조가 고발한 황창규 회장, 한상원 대표의 배임, 횡령, 탈세 등의 사건이 이제 우리 그 플란타스 계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번 국세청과 검찰 수사에 좀 조심스러운 전망, 우리 청장님의 예리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뭐 전망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희망.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전 정도 내용이면 이건 뭐 탈세뿐만 아니라 이 수사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엉뚱하게 지금 이거 하면서 채용 비리 사건이 먼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죠. 황창규 씨 전 회장. 그분이 먼저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은 이분은 뭐 이석채 회장보다는 뭐 수십 건이 더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코스인데 아직 뭐 검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다든지 하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그럼 아마 조만간 무슨 그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금 문제는 KT가 그 우리가 해라는 거는 뭐 저로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금액보다도 뭐 몇 배 높게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탈세 이제 조사가 돼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진행 사항을 여러 경로로 저희가 조금 듣게 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굉장한 수사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오호.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경제 정의를 좀 이렇게 찾겠다는 사람들의 뜻을 검찰이 이렇게 해준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냥 들리는 소문이지만 어쨌든 정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러면서도 오늘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뉴스가 났던 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주가가 그냥 갑자기 빵 뛰는 거예요. 네. 7% 8% 막 상승이 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또 승소 판결이 나가지고 그 이제 그 뭐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우에는 전번에 그 회계 분식 회계에 대한 그걸로 행정 처분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거의 지금 막 목전까지 지금 수사가 지금 다 달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값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해가지고 올렸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둘이 서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율을 높여가지고 세금 없는 뭐 이재용 회장한테 삼성전자를 안겨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네.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죠. 또 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저도 거죠. 되게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우리나라 이 지형 이 법조 결국에 지형에 대해서 삼성의 돈인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쪽 문제는 검찰 쪽까지는 내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결과고 그렇게 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자체는 사실 회계 사기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탈세 신고서를 내야 되나요? 아,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간에 국민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플란다스계 활동 중. 자, 이번에 그 KT의 탈세 의혹이 KT 세너조의 황창규 회장의 투쟁의 한 요인으로 활용이 되더니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전까지 이거 정말 불투명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플란다스의 개가 사실은 KT 이외에도 많은 탈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이번 KT 사건처럼 이후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플란다스에게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요거 조금 살짝만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간간히 저희가 말씀드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 거를 보시면 효성그룹 네. 저희가 이제 MBC에서도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만 네. 그 탈세 신고서 저희가 냈죠. 네. 예, 여태까지 저희가 낸 탈세 신고 중에서 아마 규모가 가장 큰 금액일 근데 겁니다. 요것도 수천억 됩니다. 그건. 잠깐 번쩍하더니 또 싹 좀 예. 뭐 이 엔서치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뭐. 홍보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나 봐요. 예. 근데 그래봐야 나중에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가요? 그때 당시 저희가 지금 그냥 일단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진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는 건데요. 결국은 뭐 나중에 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아마 또 이제 또 벌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요? 서울시가 머리. 예. 이 효성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탈세하고 관련된 신고를 서울시에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참 실망스럽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보자가 의사 표시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좀 최근 서울시요. 지금 최근 서울시. 아이고. 예. 야, 이거 정말 열받. 우리 이사 갈까요? 다 경기도로? 근데 뭐 그게 박원순 시장님의 나 이렇게 저거 할 건 아니고요. 네, 뭐 하여튼 서울시 산하 단체의 그 납품 과정에서 문제예요. 그 역시 짬짬이. 예? 예. 짬짬이. 그렇죠. 이제 그 좀 내용은 좀 아직 말씀드린 그런데 좀 이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납품할 때 이제 렛대루라 그러나요? 네네. 상표를 바꿔 가지고 불량품을 이제 넣고 해가지고. 돈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이제 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뭔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엔서치 마케팅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엔서치 마케팅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평가 방법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명확합니다. 현대증권 그 매각 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이 어쨌든 탈세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문제 제기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거는 조만간 아마 저희가 이슈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아니, 이건 검찰 고발도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이거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살고 예. 그다음에 진짜 세계에서 지금 경제대국 10위 안에 뭐 드네 안에 하면서 지금 굉장히 국가 위상이 높은데 이거 돌아가는 거는 정말 말 같지도 않고 꼴 같지도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킹 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파킹 딜을 하는 조건이 우선 돈이 이제 펀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펀딩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대단한 사실은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 아무나한테 돈을 그렇게 그렇죠. 그것도 보면은 정치적 그런 역학관계나 인맥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 돈이 쉽게 모이질 않아요. LP들이 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이걸 파킹 딜을 해서 그러면 이익을 먹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는 데까지도 뭔가 또 작용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혹시 뭐 탈루된 세금이 없는지 또 뭐 형사 사건이나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사실 국세청이 이런 일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국세청은 사실 경제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데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검찰은 사실 모든 법들을 다 취합해서 그걸 결과적으로 기소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금감원이나 국세청이나 뭐 이런 공정거래위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줘야 그걸 이제 수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게 안 움직여지면은 검찰이 이거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은 지금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인력도 그렇고 그 전문적인 그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단계에 있는 국가 기관들이 좀 분발을 해서 이런 일들을 좀 바로잡는 데 앞장서 줬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좀 멍청한 질문인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여쭤봐드립니다. 사모펀드 이제 궁금한 거 갑자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산다고 할 때 사모펀드는요 사기로 만약에 계약서라든가 뭘 하고 돈을 모으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돈으로 뭘 살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돈이 있어도 네. 할 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요. 일단 입찰 서류를 내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펀드에 판다는 결정 자체가 우리가 보통은 어디 만약에 작은 기업에 큰 기업 산다고 했을 때 저놈 돈 있나? 먼저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산다고 하면 그것도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모펀드가 입찰서를 낼 때요. 네. 우리은행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한다고 그 확인서를 다 써서 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자기 통장에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 다 이제 개런티는 된 상태에서 돈을 이제 그러면 그럼 결국은 사전에 빽 좋은 놈이 아니고는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이게 그런 그 돈이 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리지. 그 1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개런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모펀드 운영하려면 뭐 큰 우리나라 최고 이 토수권자의 사위,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이만 뻥고 나오면 금방 모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M&A 시장에 나와 있는 구조조정 물건들 다 그런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냥 진짜 주워 먹히네. 예. 그 이제 금융 시장을 잘 보면 이게 힘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사회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사실 볼 수 있는 단면들이 많아요, 사실. 본인은 위험 부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지면 저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괜찮네. 저희도 하나 만들까요? 우리 뭐 원구 펀드. 우리 뭐 살라고요? 저도 우선 뭐 하나고. 저 뭐 오랜만에 지금 나와서 얘기 들었는데 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맨날 답답한 얘기뿐이지만 또 우리 청장님처럼 또 우리 여기 위원장님처럼 또 좋은 분들이 또 있어서 또 이런 소식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백이 좋고 날고 기어도 우리 두 분이 그 위에 있습니다. 뒷걸음치다도 이렇게 한번 홈런을 치잖아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집보다 검찰청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 검찰청장님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계십니다. 와 대박. 대박이다. 엄청 빽이네. 장난 아닌 거예요. 와 근데 그건 좀 편집해야 되겠다. 왜냐면 안 웃겨. 안 웃겨도 편집해. 너 말한 거 형 다 웃어줬다. 그래?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어쨌든 마지막으로 빠지지 말고 나와 좀. 미국 트럼프 형 지금 외교가 더 중요하잖아. 미국과 놀아? 너 롯데 직원이야? 아니. 해외 영업해야 돼 지금.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우리나라 전체 M&A 시장의 탈세 규모가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조사 나섰으면 좋겠고요. 제발 그걸 근거로 검찰에서 다 기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다 세. 전 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그 뉴스 하청공장이 팟빵으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저희는 유튜브로도 이걸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많은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네. 네. 팟빵에서는 후원도 좀 많은 분들이 후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의 힘이 작은 정성이 네. 또 우리 플란다스의 개의 힘으로 나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는구의 뉴스 역시 사천공장 제 멘트가 46회. 고급지네. 아 왜 그래 또 영어로 하려다 참았구만.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아는구의 뉴스 사천공장 46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